퀴즈 하나 드릴게요.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살이 빠지고 뇌가 젊어지고 면역력이 올라갈까요? 1번 5시간, 2번 7시간, 3번 9시간. 정답은요? 잠깐만요. 바로 알려드리면 재미없잖아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답과 함께 정말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8시간을 잤는데 일어나면 더 피곤한 느낌.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만 보다가 새벽 2시가 된 경험. 자다가 중간에 자꾸 깨서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은 느낌. 심지어 주말에 몰아서 잤는데도 월요일 아침이 더 피곤한 그 느낌.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수면 장애로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는 게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수면 부족이 치매, 당뇨, 비만, 심장병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여기서 잠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잠을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3배나 높다고 해요. 술을 마신 상태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24시간을 안 자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와 비슷한 상태가 된대요. 음주운전과 같은 거예요. 이 정도로 수면이 중요해요. 지난 야식 영상 보셨나요? 야식이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이 다음날 야식을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악순환을 완전히 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꿀잠을 자는 방법 10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방 백과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잠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사실 잠을 줄이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잠을 줄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많아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오히려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 안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째, 뇌 청소가 일어납니다. 수면 중에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수면 중에 청소돼요. 잠을 못 자면 뇌에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수면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지난 치매 예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수면이 치매 예방의 핵심이에요. 둘째,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인에게도 세포를 수리하고 근육을 만들고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성장 호르몬의 80%가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잠을 못 자면 살이 더 찌고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열심히 운동하는데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 혹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건 아닌가요?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꼭 주무세요. 셋째,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수면 중에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공격합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잠을 못 잤을 때 유독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감기약보다 수면이 더 강력한 면역 강화제예요. 넷째, 기억이 저장됩니다. 낮에 배운 것들이 수면 중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돼요. 시험 전날 밤새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면서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셨다면 충분히 주무세요. 자고 나면 더 잘 기억이 나거든요. 다섯째, 피부가 재생됩니다. 수면 중에 피부 세포가 재생되고 콜라겐이 생성돼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이 피부가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뷰티 슬립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수면 부족이 얼마나 위험한지 수치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55% 높아요. 당뇨 위험이 2배 높아요. 심장병 위험이 48% 높아요. 치매 위험도 크게 높아지고 우울증 위험도 높아져요.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반대로 충분히 자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력이 높아져요. 기억력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피부가 좋아져요. 체중 조절이 쉬워져요. 면역력이 올라가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요. 잠 한숨이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이제 수면이 왜 중요한지 충분히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 꿀잠 자는 방법을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꿀잠을 부르는 방법 12부터 시작합니다. 12. 침실 온도를 맞추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꿀잠의 비밀이에요. 침실 온도가 수면이랑 무슨 상관이야?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잠이 잘 안 와요.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을 낮춰야 하거든요. 체온이 0.51도 정도 낮아져야 뇌가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요. 더운 여름밤에 잠이 잘 안 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체온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최적의 수면 온도는 18에서 20도예요. 생각보다 많이 서늘하죠?
이렇게 춥게 자면 감기 걸리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이불을 덮으면 되거든요. 침실은 서늘하게, 몸은 이불로 따뜻하게. 이게 꿀잠의 비밀이에요.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하시고 창문을 살짝 열어두시는 것도 좋아요. 겨울에도 너무 따뜻하게 난방하면 잠이 얕아질 수 있어요. 9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 몰아서 자시는 분들 계시죠? 평일에 못 잔 거 주말에 보충하면 되지. 이게 오히려 더 나빠요.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가 있어요. 서케디안 리듬이라고도 해요. 이 생체시계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날 때 가장 정확하게 작동해요. 자연스럽게 돌리고 자연스럽게 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 2시간 3시간 더 자면 생체시계가 흔들려서 월요일 아침에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해요. 마치 해외여행 다녀온 것처럼 시차 적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월요병의 원인 중 하나가 주말에 몰아자는 것 때문이에요. 주말에도 평일과 1시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주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2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져요. 8위.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낮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짧은 낮잠은 오후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를 효과적으로 회복시켜줘요. 나사 연구에서 26분 낮잠이 업무 효율을 34% 높이고 주의력을 100%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많은 유명 기업들이 직원들의 낮잠을 권장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구글, 나이키 같은 회사들이 수면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예요. 근데 낮잠이 30분을 넘어가면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밤에 잠들기 어려워져요. 낮잠은 20분 이내.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자세요. 3시 이후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해요. 알람을 20분으로 맞춰놓고 주무세요. 짧은 낮잠이지만 효과는 엄청나요. 7위. 카페인 섭취 시간을 조절하세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해요. 커피의 카페인이 몸 안에서 얼마나 작용하는지 아세요? 무려 6시간에서 8시간이에요.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11시까지 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밤에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잖아요. 카페인은 아데노신이라는 수면 유발 물질을 차단해요. 아데노신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계속 쌓여서 자연스러운 졸음을 만드는 물질이에요. 카페인이 이 아데노신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깨어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졸음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커피, 보리차, 캐모마일 차를 드세요. 에너지 드링크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카페인이 커피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고 잠 못 자서 피곤한데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 더 악순환이 돼요. 6위.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딱 10분만 보다 자야지 했다가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어 있는 경험 있으시죠? 스마트폰, 태블릿,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멜라토닌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이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제대로 분비돼야 졸리고 잠들 수 있어요. 블루라이트가 이 멜라토닌을 억제해서 뇌가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자리 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스마트폰 충전기를 침실 밖으로 빼보세요. 손이 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안 보게 돼요. 이것만 해도 수면이 확 달라져요. 어렵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 야간 모드를 켜보세요.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은 도움이 돼요. 5위. 저녁 운동 시간을 조절하세요. 운동이 수면에 좋다는 거 아시죠? 맞아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수면의 질이 65%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불면증 치료에도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해요. 근데 언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돼요. 이 상태에서는 잠들기 어려워요. 몸이 흥분 상태에 있거든요. 취침 3시간 전 이후의 격렬한 운동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운동하면 좋을까요? 아침 운동이 가장 좋아요. 아침에 햇볕을 받으면서 운동하면 생체시계도 맞춰지고 수면의 질도 높아져요. 오후 일찍 운동하시는 것도 좋아요. 저녁에 운동하셔야 한다면 취침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하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명상은 저녁에 해도 수면에 도움이 돼요. 몸의 긴장을 풀어줘서 더 잘 자게 해줘요. 4위.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아이들이 왜 잘 잘까요? 매일 같은 루틴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욕하고 책 읽고 불 끄면 잠드는 패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리 루틴을 만들면 우리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돼요. 추천하는 수면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취침 1시간 전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밝은 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수면등이나 따뜻한 색의 간접 조명을 활용하세요. 따뜻한 샤워나 반신욕을 하세요. 샤워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졸음이 와요. 자기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따뜻한 캐모마일 차나 따뜻한 우유를 드세요. 캐모마일에는 긴장을 풀어주는 아피게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우유의 트립토판도 수면을 도와줘요.
5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세요.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는 호흡법. 이것만 해도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긴장이 풀리면서 잠들기 쉬워져요.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으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줄여줘서 잠들기 더 쉬워져요. 3위. 침실을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혹시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시거나 침대에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뇌는 학습을 통해 공간과 행동을 연결시켜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일을 하면 뇌가 침대를 활동하는 곳으로 인식해요. 그러면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침대는 오직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암막 커튼을 설치하세요.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특히 새벽에 밝아오는 빛이 일찍 깨게 만들어요. 소음도 차단하세요. 귀마개나 백색 소음기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빗소리, 파도 소리 같은 자연 소음도 좋아요. 침실을 깨끗하고 정돈되게 유지하세요. 어수선한 환경이 뇌를 각성시켜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침구도 중요해요. 본인에게 맞는 딱딱한 정도의 매트리스, 적당한 높이의 베개가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해요. 2위. 취침 전 음주와 과식을 피하세요. 술 마시면 잠이 더 잘 오지 않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맞아요. 술을 마시면 빨리 잠들어요. 근데 수면의 질이 엄청 나빠져요. 알코올이 수면 중에 분해되면서 뇌가 각성 상태가 되어서 자다가 자꾸 깨게 됩니다.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해서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 무호흡이 심해지기도 해요. 음주 후 수면은 진짜 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식이 없는 거예요. 취침 3시간 전 과식도 피하세요. 소화를 위해 몸이 활성화되면서 수면을 방해해요. 어젯밤 야식 먹고 잠 못 드셨던 경험 있으시죠? 그것 때문이에요. 취침 전에 드시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따뜻한 우유, 바나나, 키위.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줘요. 키위도 수면 시간을 늘려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캐모마일 차도 훌륭한 취침 전 음료예요. 검은 콩우유도 좋아요.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수면을 도와줘요. 드디어 1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꿀잠의 비밀이에요. 1위.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세요. 낮에 햇볕 쬐는 게 밤 수면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꿀잠의 비밀이에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낮에 햇볕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밤에 멜라토닌을 얼마나 분비할지 결정해요. 낮에 햇볕을 충분히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더 많이 분비돼서 더 쉽게 잠들고 더 깊이 잘 수 있어요. 반대로 낮에 실내에만 있으면 뇌가 낮인지 밤인지 헷갈려서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요. 낮에 햇볕을 못 받은 날, 밤에 잠이 더 안 왔던 경험 있으시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또한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어줘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볕을 10분, 15분만 받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생체 시계가 맞춰져요. 점심 식사 후 10분 산책. 이것만으로도 밤 수면의 질이 확 달라져요.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세요. 창문 옆에 앉아서 햇볕을 받는 것도 도움이 돼요. 겨울에 햇볕이 부족한 분들은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제 퀴즈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살이 빠지고 뇌가 젊어지고 면역력이 올라갈까요? 정답은 2번 7시간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이 성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에요. 5시간은 너무 적어서 건강에 해롭고 9시간 이상도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7시간을 자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딱 7시간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양보다 질이에요. 7시간을 자더라도 뇌 청소도 되고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면역력도 올라가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같은 시간을 자도 훨씬 더 질 좋은 수면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꿀잠 방법 10가지 정리해드릴게요. 12.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맞추세요. 9위.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8위. 낮잠은 2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에 하세요. 7위.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을 피하세요. 6위. 잠자리 30분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5위. 격렬한 운동은 취침 3시간 전에 마무리하세요. 4위. 나만의 수면 루틴을 만드세요. 3위. 침실을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2위. 취침 전 음주와 과식을 피하세요. 1위.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잠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잠은 몸이 스스로를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에요. 잠을 줄여서 더 많은 걸 해야지가 아니라 잠을 충분히 자야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하루 7시간의 수면이 어떤 영양제보다 어떤 운동보다 더 강력한 건강 비결일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스마트폰 충전기를 침실 밖으로 빼보세요. 이것만 해도 수면이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셨을 때
조금 더 개운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예방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잠 못 자서 고민하시는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